어, 지금 제가 영문을 달아놨는데요. 이걸 보지 마시고요. 눈을 떼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뭐라 하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디지털 시대의 개인은 종종 무기력합니다. 개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고 교류하고 또한 소비하는 동안 자신의 정보와 활동 기록을 고스란히 남기지만 비밀을 보장받지도 못하거나 활동 기록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유리하게 사용됐다는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정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페이스북 스캔들이 터진 이후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제거 운동, 즉 #delete Facebook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자유로워진 후 얼마나 좋아졌는지 증언하는 사용자들도 있고 이 운동에 동의하지만 막상 페이스북을 없애려니 자주 보지 못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걱정이 된다는 사용자 등 페이스북 제거 운동을 둘러싼 논쟁이 활발합니다. 페이스북 제거 운동이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개인이 더는 디지털 세계의 객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케이?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시네요. 예. 지금 들었어요 내용을, 그죠? 이거를 노테킹 없이 내가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오케이? 한국어 단어들이 막 뛰어다니죠 머릿속에서. 디지털 시대의 개인은 종종 무기력하대요. 종종 무기력. 무기력 뭐라 그러지, 그지? 개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고 교류하고 또한 소비도 한대요. 뭐 그건대로 뭐 어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의 정보와 활동 기록을 고스란히 남긴대. 그냥 남기도 힘든데 고스란히 남긴대.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대. 활동 기록을 통제하지도 못한대. 그런 경우가 발생한대요. 오케이? 지금 이 한 패러그래프만 봤을 때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단어들이 막 있어요. 제가 이거를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 시대에, 디지털 시대에 우리 개인들은 참 힘이 없다라고 느끼곤 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우리는 인터액트하고, 그죠? 컨슘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 퍼스널 인포메이션, 또는 레코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거기에 남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또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죠? 이 내용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고 나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내용과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의 의미의 무게는 같아요. 사용한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의 무게는 같다고요. 그러면 전자와 후자 중에 제가 푼 것 중에 이거는 좀 할만하죠. 그래도 힘들어요? 오케이. 제가 중학교 영어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in this age of digital technology, 그죠? We individuals feel powerless, helpless. We interact and consume a lot in cyberspace. 그죠? Okay? And we leave our personal information, our records about our activity online, 그죠? On the internet, in cyberspace. But we cannot gain control over those pieces of information, 그치? 이렇게 말해도 내용 전달은 거의 얼추 다 된 거예요 지금.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내가 지금 안 한 거예요. 오케이? 제가 지금 한 영어 문장들에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주어 동사 목적어의 틀에서 말을 제가 지금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그냥 in cyberspace라는 그냥 부사구 하나 정도만 집어넣으면서 지금, 그죠? 이번에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들어봐요. 페이스북 사용자 5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유리하게 사용된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Something serious happened, 그지?
괜찮아요.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말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는 분들은 그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 유출, 그렇지? 일단 뭐 leak 이런 동사를 생각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something serious happened, 그죠? 그러고 나서 the personal information of 얼마였죠? 50 million Facebook users가 결국에는 다른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된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동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내가 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m이 their information이 뭐야? was used by somebody야 지금. 그죠? 그러면 일단은 the Trump 뭐였죠? 저기 the Trump campaign이죠.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저기 선거 운동 진영이죠.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만 나와도 점수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안 돼요, 사실은. 오케이? 그리고 스캔들이 터졌다. 그럼 스캔들이 터졌단 말을 안 했잖아요. 그거 왜 해요? 팩트만 전달했으면 됐지. 뭐 a scandal broke out. 뭐 그런 말 해야 돼요? 그죠? 아니에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영어에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러면 difficult to accept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왜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leaked 됐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their personal information이 was leaked 됐다는 팩트 자체도 outrageous하고, 그죠? 굉장히 shocking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used by 어때요? The Trump campaign이죠. 이것은 더욱더 화가 난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라고요, 지금. 결국 두 가지인데 한영 통역을 하는데 전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아이디어를 심플리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쉽게 쓰자란 말을 했었는데 스피킹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아이디어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프리터라고 말을 하잖아요. 해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통역과 번역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의 무게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의 무게만 등가를 맞춰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전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좀 팬시한 버전도 나올 수 있고 정말 중학생이 한 영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는 이렇게 팬시하게 뭐 대단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하는 통역을 무조건 고득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들은 정말 중학생 같은 영어로 했는데 이 친구가 더 잘했어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클리어하게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거지. 내가 여기에 딱딱 떨어지는 말을 찾아가서 정답으로 영어를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본다 그러면 가령 뭐 음악으로 치면은 이게 약간 느낌은 기본적인 코드 진행을 주고 네가 임프로바이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C 마이너 네, 이 키를 가지고 이게 코드 진행이 이거야. 자 여기서 네가 피아노를 치든지 기타 치든지 네가 한번 임프로바이즈 해봐. 즉흥으로 한번 해봐. 그럴 때 그걸 가지고 어떤 친구는 뭐 재즈를 한다 막 그러면서 복잡하게 막 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테크닉이 좋을 수도 있죠. 뭐 그 친구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거 가지고 학교 종일 쳐도 돼요. 학교 종일 치는데 야무지게 치면 돼요. 그러니까 통역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이 내용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단문으로 그냥 쉽게 해나가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인 소리 훈련하고 호흡이 아주 안정적이야.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 딜리버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전달해 주는 친구야. 잘게 쪼개서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그게 훨씬 더 듣기가 좋아요, 실제로. 그런데 꾸역꾸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도 거기 넘어가고 이후, 그러니까 페이스북 스캔들이 터진 이후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제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서 자유로워진 후 얼마나 좋아졌는지 증언하는 사용자, 이 운동에 동의하지만 뭐 이런 게 나왔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after this scandal broke out, a movement called Delete Facebook was launched by former Facebook users who had to turn to Twitter. And now, there are some former Facebook users who say they feel free after they got rid of Facebook in their from their life, 그죠? Lives, 그죠?
However, there are some Facebook users who are worried that they would be able to maintain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friends because getting rid of Facebook would mean they would have no tool to connect with their friends. 뭐 이런 거예요, 그죠? Which has triggered a controversy.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말을 하면서 나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영어가 꽤 괜찮네요. 지금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끌고 못 나가요, 자기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Now there is a movement called something. 그죠? And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y should rid themselves of Facebook. Some say blah blah, others say blah blah. 끝.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후자에서 한 영어 접근이 훨씬 더 사람다운 영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로 접근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더 선호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구어체 영어가 따로 있고 통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어체의 틀 안에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복잡하거나 조금 더 딥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통역이라는 거는. 오케이?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페이스북 제거 운동이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제가 뭐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일종의 셋 프레이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입에 붙어 있는 게 편하죠. 꼭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뭐 말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셋 프레이즈가 입에 붙어 있으면 편한 거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확산된다, 그러니까 spread,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is movement will spread further.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gain traction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본 거고요. 오케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은 개인이 더는 지사적인 객체로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해석의 문제가 되는 건데 개인이 객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할 때 이 객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을 아마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객체를 나는 어떻게 봤냐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소셜 미디어 컴퍼니들이 언제나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일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난 그렇게 생각해서 객체로 봤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해석을 빨리 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빨리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뭐 we can no longer remain 이 객체 그지?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빨리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할 때 제일 빠른 영어는 그러니까 the lesson is clear. 그지? That is 뭐예요? We should do something about this야 사실은. 그게 사실 영어적인 사고고. 근데 연사가 객체란 말을 했으니까 저는 remain reactive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we should not remain reactive. 그러니까 reactive한 게 뭐냐면 우리 proactive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들. proactive한 게 적극적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그런 형용사가 proactive한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reactive한 거는 일이 터지고 나서야 뭔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reactive한 모습이라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건 이제 감각적으로 저는 그렇게 본 거죠, 지금. 오케이. 조금 한번 정리를 좀 합시다. 일단 직장에 몸을 담고 뭐 전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얘기를 할 때 이 시험을 준비하고 싶어서 내지는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하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과정은 아니고요. 결코 프랙티스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양을 채워야 되는데 그 양을 뭐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주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가 힘드실 거고 주말에 주로 몰아서 하신다거나 했을 때 풀타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당연히 연습량이 떨어지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장기 플랜을 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주말에 저희 프로그램들이 제가 운영하는 것도 하나 있고 허우 선생님이 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단과 과목들이 많이 열리니까 그쪽 커리큘럼을 좀 보시고 토 일요일에 다 수업들이 있어요. 하니까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은
시작을 했을 때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영어가 또 필요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할 테니까 제 생각할 때는 저희가 물론 통역대학원 입시 전문 학원이긴 한데요. 저도 티칭을 한 지금 17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공부는 가성비는 괜찮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자랑을 좀 제가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돌아오시는 그 리턴스는 괜찮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처음에 입시 자체를 고울로 삼고 하는 건 좋은데 일단 좀 재밌게 하세요. 영어 잘해서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다른 공부들은 글쎄요, 뭐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한데 그거는 이제 당락이 중요하잖아요. 떨어지면 좀 무의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시험들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도전하고 뭐 재밌게 하다가 시험 볼 수도 있고 뭐 결국엔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가 되는 건 없는, 그죠? 영어 잘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볼 건 없다고 보고 전략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시간을 하더라도 질을 생각해서 짧고 굵게 하세요. 오케이? 짧고 굵게 한 아티클을 하더라도 뉴스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쓰기를 깔끔하게 하나 한다거나 통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거 예시를 든 건데 이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를 가지고서 나온 아마 아티클이 인터넷에 한 수십만 개 있을 거예요. 그냥 대표적인 신문사 몇 개만 들어가도 기사가 엄청 뜰 거예요. 거기서 긁으세요. 몇 개. 이렇게 긁어놓고 한번 쭉 보고 나서 이걸 한번 통역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해져요. 당연히. 내가 기본 재료가 많이 주어지니까. 그리고 그게 다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토픽을 저희가 보통 1년 정도, 한 10개월 정도 공부하면은 한 4, 500개 정도 토픽을 하거든요. 그러면 4, 500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내가 프랙티스를 하면은 나름 경험치가 되죠. 그거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말을 하던 간에 나름 찾아가는 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정도 단계가 되면은 합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꾸준하게 그렇게 가신다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사실은 Q&A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질문 있으면 좀 받을게요. 뭐 궁금하신 거. 뭐 시험과 관련해서 좋고 뭐 전망도 좋고 다 좋습니다. 궁금한 거. 네. 예, 예. 그렇죠. 예. 예. 뭐 저 같은 경우에 제 수업은 일단 자료는 다 드려요. 제가 주중에 했던 자료를 저기 리딩만 빼고는 다 드리는데 당연히 수업에 다 커버는 못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습을 하시고 저한테 수업 끝나고 질문을 한다거나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해보고 그런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대부분 자료는 거의 다 줄 거예요. 그리고 뭐 양시대 선생님이 라이팅을 이제 담당하고 제가 통역, 그다음에 허훈 선생님 기초 이렇게 해서 일단 종합반 같은 저기 단과죠. 거기는 어쨌든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도 나쁠 건 없고요. 본인들이 이제 청강도 해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내일 당장 정하네요, 그죠? 내일 개강이 되니까 청강 해보시고 해도 돼요. 또 예, 예. 특징이 이대는 일단 1차 라이팅이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좀 덜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더 빡세죠. 왜냐하면 삐끗하면 바로 떨어지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한번 걸러지는 기능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글쎄요. 이거 좀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제 경험치로는 학생들 들어가는 패턴을 봐서는 조금 영어에 대한 비중이 더 센 것 같고요. 외대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소리 쪽을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리 연습이 잘 된 친구들. 그러니까 해외 파이들이 많이 유리한 건 맞아요. 이대는. 이게 좀 문화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느낌은. 오케이. 또,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거는 한 7, 8월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예. 보통 모이고 저희가 실전 모드로 가는 게 7월부터거든요. 그 전까지만 정해도 되고요. 뭐 그 이후로 정해도 늦진 않아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외대 준비를 하다가 이대로 가는 건 편하죠. 그냥 라이팅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쭉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가서 외대로 바꾸는 거는 좀 힘들어요. 1차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오케이? 또요.
일단 처음 근데 이제 출발점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이거 일반화하기가 힘든데 보통은 처음에는 종합반을 듣는 게 좋은데 단과반들이 라이팅하고 스피킹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반을 주말에 일단 시작을 하시고 내가 그러니까 종합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통역 중심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법이든가 문법 얘기도 하니까 그러다가 내가 약한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주말에 뭐 라이팅을 이번 달에는 좀 집어넣고 다음 달에는 스피킹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반이 있어야 어쨌든 간에 그 수업 자료라든가 이게 좀 일관되게 쭉 가니까 예. 양적으로 그래요. 자료 양도 봤을 때는 또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게 별로 없으신 분들이네. 예, 예, 예. 저는요 기사도 이제 그냥 드라이하게 쓴 기사 이런 것도 좋고 교과서류 같은 책들 있잖아요. 요즘에 저기 아이들 저기 미국의 한 중고생들이 보는 거 있죠.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걸 좀 봤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 게 그런 거 패스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시험에서 1차에서 쓰는 라이팅은 이렇게 수식 어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건조하게 탁탁 전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류의 글들은 굉장히 드라이하죠. 음? 그리고 뭐 이렇게 복잡할 거 없고요 구조도. 오케이? 그런 글들이 좋은 글들이에요. 그런 것들 많이 베껴 쓰세요. 오케이. 또,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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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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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예, 예. 짜주냐? 스터디는 제가 제 클래스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짜드릴 수는 있어요. 또 선생님들마다 부탁을 하면 다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어, 스터디가 하면 좋은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인풋이 좀 필요한데 스터디를 너무 성급히 덤벼들면 서로 간에 힘든 상황이 되고 또 상당히 실력이 되는데 또 스터디를 안 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분들도 있고 이게 다 케이스가 다른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굳이 그렇게 머스트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올해 10월달 입시를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직장도 다니시고 하시니까 일단은 4, 5, 6 정도는 조금 이렇게 인풋 중심으로 하시면서 7, 8, 90 정도에 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주말에도 당연히 올고나이즈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저희 학원 시설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또요. 예, 예. 예, 예. 아, 좋죠.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험은 시험이다 보니까 넓게 보고 길게 봐서는 그것도 다 좋은 건데 너무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쉬실 때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미드 같은 거 보는 거 참 좋아요. 그런 거 자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데 어,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어쨌든 선생님들이 해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의 이런 유의 것들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relevant하다라는 감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가시는 게 사실 낫죠.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그게 나아요. 오케이?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뭐 미드도 아주 다 좋아요. 그런 거는. 예. 또요. 음. 예.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을 거예요 아마. 예. 오케이.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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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확장이요. 메모리는 전제는 이해를 잘했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내용을 전달할 때는 모든 아이디어가 등가로 열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한 뭐 부연이 나오고 또 타픽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브루트포스로 내가 자 외우자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이 딱 주어졌을 때 8개 덩어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외우는 연습하는 건 뭐하고 같냐면 제가 만약에 전화번호 8개를 010에 빠바바바바바바 010에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자 8개 해서 너 외워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케이? 내용을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고 하지만 이거고 찬반이 있고 반대쪽은 이거고 찬성 쪽은 이거고 그러니까 그 연습을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스팬은 늘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거는 등가가 아니잖아요. 메인 한 개 있고 세컨더리 한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한 것만 해도 기본 골격은 나온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여성 문제 이거 했을 때 피드백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한 번 듣고 통역을 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했다 칩시다. 기업들이 여성들 임원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임원직에 올라가는 여성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피드백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받는 피드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실제로 성과와 연계되어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확실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까지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을 하는 게 4개 덩어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뒤에 것도 해결을 하면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지금. 개별적인 단어의 어감이라든가 이건 내가 못 살렸죠 당연히. 하지만 정보 전달 차원에서는 의미의 무게는 다 맞춰준 거라고 내가 지금. 근데 그러면 그 정보가 8개가 힘들다 나는 기억하는 게 그거는 선천적으로 메모리 스팬이 그러니까 좁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정말로 완력으로 늘리듯이 늘린 연습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오케이? 그거는 플러스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메모리 스팬은 그닥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메모리 스팬은 웬만큼 연습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해하고 논리력의 문제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또 오케이.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여러분들도 피곤하시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할게요. 하고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 개괄적인 얘기를 좀 한 거고 다음 주에는 양실의 선생님이 아마 관사라든가 이걸 가지고 아예 수업을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놀아야 되는데 그죠? 오고 싶으신 분들 오셔서 어쨌든 간에 재밌게 수업을 하세요. 계속해서.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감사합니다. 예.